최근 지수가 약세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허탈감이 드실 수 있는 시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시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써먹는 매매법이 예전과는 달리 통하지 않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한가 이후에 N자형 반등으로 눌림목을 공략을 하는 매매법이라면은 보통이라면 눌림목 이후에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하염없이 밀려버린다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생기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이렇게 밀어버리고 있으니까요. 반면 지수가 좋지 않더라도 이렇게 미친 듯이 또 급등하는 종목이 있다 보니 그래 이런 종목에 갈아타서 한번 매매해보자 했더니 내가 산 자리가 고점인 경우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 이러한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제가 상한가 추월 차선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무료 추천주도 항상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 수익도전 게시판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추천주들을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9월 9일 날짜에 코데즈 컴바인 공유드렸고 이날에 공유드린 게 이렇게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매매가는 완벽하게 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무료 추천주를 드리면서 그리고 이 추천주들을 복귀하면서 얻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고민한 부분들을 나눠드릴 테니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종목 선정의 진짜 원리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구체적인 주제로서는 시장, 장세 또는 이제 마켓 타이밍 다 비슷한 단어들이죠. 이거 시장에 맞는 종목 선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릴까 합니다.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어떠한 기법보다 귀 기울여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라면은 제가 과거부터 강조해온 시장, 재료, 수급, 차트, 재무, 주식의 큰 틀을 이해할 때 이 5가지만 알면 된다고 했는데요. 즉 줄여서 시재, 차, 재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여기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시장이 뭔 상관이야 할 수 있는데 시장 때문에 먹던 수익도 덜 먹고 손실도 나고 기법이 안 먹힌다면 우리는 시장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지수 위치에 따른 시장 분위기라는 내용의 표인데요. 지수 위치는 일봉상에서 지수가 이평선 21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라는 내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21선을 지수에서는 중요하게 체크하는데요. 단기 매매를 할 때. 왜냐하면은 이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코스닥인데 여기 21선 이탈하고 쭉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이전에 올랐을 때 오르는 종목들과 전혀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즉 재료의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21선 위에 있을 때는 매매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확률이 높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지수가 21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21선 위에 있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종목들의 캔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21선 위로 올라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21선 위에 있는 시장에선 주로 미래지향성이 엮인 종목들이 움직이는데요. 보통 반도체나 아니면 2차전지나 이런 미래지향성이 섞인 재료들이 자주 좀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종목의 크기를 보면은 중대형주도 잘 움직이고 중소형주도 잘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21선 위에 있을 때는 중대형주와 미래성장주들이 잘 움직이는 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시장은 또 21선 아래에 있듯이 또 21선 아래에 있을 때는 또 시장 분위기가 또 전혀 다른데요. 이때는 매수세가 강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향이 나오는 시장이고요. 이럴 때는 중대형주들이 끌어올려지기에는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많은 테마주들이나 지수가 떨어질 때 이 하락을 명분으로 오르는 테마들이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중소형주 또는 테마주 위주로 종목들이 이따금씩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만약에 21선 아래에 있는데 단기 매매를 할 때 시총이 정말 무거운 대형주를 공략한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서는 지수 따라 덩달아
따라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대형주는 한 5천억 이상의 종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소형주는 한 3천억 이하의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하는데, 단기 매매를 하는데 이러한 지수의 위치에 따라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님에도 매매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시장의 수급 주체 점검입니다. 지수를 움직이는 주체는 메이저, 즉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로 움직인다라고 이제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주체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우상향이 나올 때는 주로 외국인들이 아마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지수가 떨어질 때에서는 주로 외국인들도 메이저들도 팔고 있는 시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기관들이 매수하고 이걸 매도하는지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신다면은 키움 기준에서 0789라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을 보시면은 여기서 기간을 올해 1월부터 해볼게요.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됐고, 여기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추이가 나오거든요. 외국인들을 보면 계속 사들이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팔아버리고 있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점진적으로 하향하면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서 보시면은 최근에 좀 상승이 나오다가 이렇게 또 팔아버리고 있는 시장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메이저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 있고, 또 메이저들이 사는 시장과 사지 않는 시장은 또 전략이 달라야 됩니다. 메이저들이 사는 시장에선 주로 중대형주나 수급주들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럴 때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는 이제 0795 투자자별 일별 매매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 기간 기준으로 얼마나 샀는지, 뭘 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기관들이 또 뭘 사고 있는지, 즉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시장도 있겠지만 보셨다시피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선 코스닥에선 계속 외국인들이 팔고 있죠. 8월 들어서 9월 현재까지.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도 아예 완전히 지금 매도로 완전 전환이 되었죠. 7월, 8월, 9월 이렇게. 그럼 이런 시장에서는 이렇게 수급 매매, 수급주 종목에 집중을 한다면은 시장 자체에서 수급을 다 팔아버리고 있는데 수급주 종목은 상대적으로 승산이 높을 가능성은 낮겠죠. 즉 메이저가 매도하는 시장에서는 테마주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테마주들은 주로 중소형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듯 메이저가 매수하는 시장이냐 메이저가 매도하는 시장이냐에 따라서 또 종목 선정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종목 크기 점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지수가 21선 위에 있으면서 메이저도 매수하는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오르냐면은 중대형주, 시총이 한 5천억 1조 이상의 종목들이 잘 오르게 됩니다. 반면에 테마주가 좀 부각받는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중소형주들이 좀 상승을 하고요. 근데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21선 밑으로 좀 빠질 때 좀 테마주가 더 크게 부각받고, 테마주 경우에서는 21선을 위에 있더라도 부각받는 시장은 또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공략하는 시장에서 중대형주가 잘 가는지 중소형주가 잘 가는지 또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알려면 0194 누적 등락률 상위 창이 있거든요. 이걸 한 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성격의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하는지 이런 걸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닉 이런 종목 보시면은 시총이 1,000억이죠. 근데 8월 26일 날짜 상한가 나왔을 때 시총이 이거 1,000억도 안 됐죠. 셀루메드 이 종목도 연상한가 나오고 추가 급등 나오면서 시총이 1,000억대 됐지만 이렇게 상한가 출발했을 때는 아마 1,000억 전후였을 겁니다. 하이트론 445억짜리죠. 샤페론도 현재 1,000억이 안 되죠. 갤럭시 ISM도 1,000억이 안 되고요. FN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1,703억 되고요. 엑셀 세라퓨틱스도 1,000억이 안 되죠. 대봉 LS도 보시면 이건 2,000억이 좀 넘죠. 위메이드 맥스 이런 건 3,000억 넘고요. 코데지 컴바인 1,000억이 안 되죠. 캐리 1,000억 안 되고요. 핑거 1,000억 안 되고요. K옥션 1,000억 전후이고요. 신라섬유 1,000억 안 됩니다. 급등하는 이렇게 종목에서 시총 크기가 주로 어떤 게 맞냐를 판단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은 중대형주를 원하는지 중소형주를 원하는지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중소형주 위주로 현재 9월달 시장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장세 유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공략하는 시장이 테마장인지 수급장인지 또는 수급과 테마가 함께 어우러진 시장인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테마장이라면 특정 이슈나 테마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수급장이라면 메이저에 집중해야 되고 뭐 이건 둘 다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테마장일 때는 테마주 중심 중소형주 위주로 공략해야 되고, 수급장일 때는 수급주 중심 중대형주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 공략하는 장세가 어떤 장세인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을 이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양 지수 현재 보시면은 21선 모두 다 하회하는 시장입니다. 다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죠. 밑에 코스닥으로 보면은 양 지수 모두 21선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기 이게 21선입니다. 또 이 차트에서는 이게 또 21선이고요. 그리고 메이저는 모두 다 팔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대형주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죠. 왜 다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고 중대형주를 끌어올릴 메이저는 다 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 중소형주 위주로 상승할 때 중소형주가 움직일 때도 뭐 개별주 위주로 움직일 때도 있고 테마주 위주로 움직일 때도 있는데, 지금은 테마주 위주로 또 상승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중소형주 테마장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수 거래대금도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 지수 거래대금이 10조 이하일 경우 매매 난이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시장은 5조에서 7조 사이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낮은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특정 종목 또는 특정 테마에 돈이 몰리는 현상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인지가 된다면은, 내가 만약에 현재 놀고 있는 시장이 이렇게 중소형주 테마장인데 대형주 중에서도 메리트 없는 종목에 놀고 있다면은 지수 따라서 종목들이 더욱더 덩달아 빠질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 종목들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법에서 매수했더니 더 빠지는 이유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파악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시장에 걸맞는 재료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자, 현재 시장은 중소형주 테마주 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반도체, 대형주 또는 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뭐 호텔신라 이렇게 역배열 종목에 집중을 한다면 승산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러한 중소형주 테마장 또 지수가 21선을 밑으로 떨어진 시장에서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항상 고민하는데요. 약세장 때 강한 종목 또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서는 뭐 신규 상장 당일에 해당되는 종목이나 아니면은 신규 상장한 지 뭐 6개월 안 된 종목, 뭐 또 1년 안 된 종목,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매물 부담이 없다 보니까, 매물 부담이라면은 이라는 것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에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물린 사람들도 기존 상장주 대비해서 얼마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세장 때도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지수가 21선 밑으로 빠질 때 오히려 상한가 친 종목들 또는 연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11선도 깨지 않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수가 떨어질 때 오히려 강하게 부각받는 테마라는 것입니다. 이런 테마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포착을 할 수가 있는데, 뒤에 예시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지수가 하락할 때 오히려 좀 수혜가 되는 테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품절주 같은 경우에서는 지수가 빠질 때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주 위주로 부각이익이 받고, 그 중에서도 유통 주식수가 적은, 그래서 변동이 클 수 있는 종목들이 부각받게 되는데 그게 품절주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도 이게 그대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지수가 이렇게 21선 밑으로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는데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날에 상한가에 가고 눌림이 나왔다가 재차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죠. 코데지 컴바인 그리고 신라 석유, 그 다음에 뭐 양지사,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품절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지수 하락을 할 때 보면은 전쟁 이슈가 또 부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뭐 2022년 시장 빠질 때 보시면은 이때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들이 당시 2022년 초반 때 강세를 보였는데요. 당시 재건주로선 현대해바다임이 이렇게 쭉 지수가 빠질 때 오히려 또 강하게 움직인 모습을 보이죠. 최근에 뭐 2023년 중동 전쟁 이슈를 통해서 이렇게 9월 10월 달 지수가 하락이 나올 때 반대로 이렇게 흥구석유 같은 전쟁주들이 또 이렇게 반등을 보였습니다. 유가 관련주가 전쟁을 엮이면서 당시 강세를 보였죠. 또는 뭐 전염병주, 최근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 기간 동안 코로나 이슈, 뭐 엠폭스 이슈가 재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셀리드 같은 종목은 이렇게 쭉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약세장 때에서는 이러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퀀타 매트릭스 같은 전염병주도 이렇게 7, 8월 지수 빠질 때 이렇게 강하게 올랐던 모습. 자, 셀리드 차트 보시면 이럴 때
상한가하고 상한가 같죠. 그리고 추가 급등 나오고 이렇게 5일선 이탈 나오죠. 그리고 한 다음에 이렇게 재반등이 강하게 나온 모습입니다. 즉 지수가 약세일 때 오히려 엄청 강하게 오르고 그때 눌림목을 줄 때 공략을 하든지 눌림목 매매를 하면은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 지수가 2023년 10월에 하락이 나올 때 신규 상장주로는 워트가 이렇게 변동이 컸었는데요. 이때 상한가에 가고 또 추가 급등이 나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주목도가 시장에선 높아집니다. 그리고 SMG 엔터라는 종목도 이렇게 지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락은 아니지만 밑으로 살살 기면서 떨어질 때 오히려 SMG 엔터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또 강하게 추세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엑셀 세라퓨틱스란 신규 상장주가 지수가 21선을 현재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보시면 재차 상한가에 갔죠.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하고 추가 급등 나오고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강하게 급등하다 보니까 또 빠르게 이렇게 또 상한가에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리튬 포어스라는 종목이 2022년 한 9월 달쯤 이렇게 지수가 빠지고 있을 때 이때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하고 상한가에 갔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상한가 이후에 5일선 이탈 나오고 이렇게 강하게 또 재반등이 나오죠. 이때 보시면 지수가 보시면 이렇게 쭉 하락이 나올 때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리튬 포어스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셀리드와 이렇게 패턴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이 나올 때 오히려 이렇게 미친 듯이 강하게 오르고 뭐 그게 상한가든 연상한가든 오르고 그리고 한 다음에 뭐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뭐 눌림목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종목을 매매 대상으로 본다든지 우리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뭐 신규 상장주, 뭐 전염병, 뭐 전쟁, 품절주가 아니더라도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데 이렇게 오르는 재료 같은 경우에서는 지수 대비 강한 재료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재료에 맞춰서 그 재료를 또 이 관련주에 맞춰서 우리는 또 공략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의 약세임에도 좀 인기가 있는 재료, 뭐 그와 관련된 일정, 뭐 그와 관련된 종목 이런 부분들을 원하신다면 상한가 초월 차선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것 또한 개인정보도 필요 없습니다. 자, 장전 시황 뉴스를 보시면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뉴스를 정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참고하시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 종목들이 다 날아간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읽어놓고 숙지를 해놓고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비만 관련주 같은 경우에서는 뭐 오늘 날짜에서는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데도 강하게 올랐죠. 여기 포함된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아이디어를 얻어 가실 수가 있죠. 장전에 미리. 트럼프와 해리스가 이제 TV 토론을 앞두고 뭐 미 대선 관련주로 우리바이오 오늘 상가를 갔고요. 그다음 뭐 SY 스틸텍 뭐 이런 것들 뭐 9%또 올랐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전에 체크하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도전 게시판에서는 최대한 좀 약세장 속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9월 9일 날짜에서는 그래서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품절주를 공유를 해드렸고 이렇게 없으면 또 시어갈 때도 있고요. 또 지수 대비 강할 수 있는 신규 상장주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을 또 공유 드렸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지수가 약세를 보일 때 추가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뭐 이때도 공유 드렸고 이때도 재차 공유 드린 것이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손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ICTK 같은 경우에서 오늘 공유 드렸는데 뭐 손절가를 이탈하고 또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손절 익절 다 합쳐서 뭐 지난 7월까지 뭐 취합해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뭐 8월 9월 업데이트를 또 해야 되고요. 8월 9월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수 대비 또 강할 수 있는 종목 오늘의 급등주를 또 공유 드립니다. 뭐 엑셀 세라퓨틱스를 8월 30일에 공유 드렸죠. 뭐 라메디테 이런 것들 한번 어떻게 했나 볼까요? 엑셀세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추가 급등 나오고 또 눌림목 나오고 또 재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더 날아간 모습이고요. 라메디테도 한번 볼까요? 라메디테 이때 말씀드리고 또 추가 급등이 나온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오늘 급등한 것에서 단순히 급등한 종목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눌림목 또는 돌파를 보이며 추가 상승이 나올 법한 것들을 이슈 차트 등의 모습을 선별하고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일정 게시판이 있는데 이 일정 게시판을 보시면은 지수가 약세일 때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재료가 강하겠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기면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뭐 한두 달 내에 있을 일정들을 싹 다 정리를 해두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보시면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 가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공략해봐야겠다 말아야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힘든 시장이지만 지금 살아있는 재료가 무엇인지 좀 잘 추적하면서 지금 시장이 원하는 재료가 무엇인지 잘 추적하면서 이렇게 저와 함께 어플에서 나아간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 정말 맞고요. 지금은 잘 버는 것보다 잃지 않고 생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